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미통상협상이 결렬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재명의 측근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 사실상 이재명의 친위대로 볼 수 있죠. 그런 혁신회의가 앞장서서 미국과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공화당 핵심 주류 세력으로부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국가인 북한이나 쿠바처럼 국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는 힘들겠지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하는 외과 수술식 표적 제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비유했던 미친 잭 스미스 특검, 존스 특검을 겨냥한 얘기죠. 미친 잭 스미스 특검 같은 사람에게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던 모라에스 연방대법원 판사를 제재했듯이 미국 입국 금지와 재산 동결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워싱턴 DC 소재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에서 KCPAC, 한국보수정치행동연합입니다. KCPAC가 주최한 민주주의 붕괴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포럼에 참석했던 모스탄과 마르코이스 등 전직 미국 관료 출신인 참석자들은 한국 내 친북 반미주의자들이나 이재명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개별적 제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제재가 미국 입국 금지입니다. 미국에 안 가면 그뿐인데 뭐가 그리 큰 압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미국 입국 금지는 심지어 일상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입국 금지자로 지정되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미국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미국, 영과 캐나다, 호주, 영국 같은 동맹국까지 입국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여기에 유럽 생겐 협정 26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까지 합치면 사실상 40여 개국에 대한 입국이 한꺼번에 막히게 됩니다. 생겐 협정국은 27개국인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웬만한 유럽 나라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진영 국가에는 발을 들이밀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과 국토안보부 시스템상 비자 취소 기록이 평생 보존되고 그래서 재신청을 하더라도 추가 심사와 거절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 취업이나 해외 대학 진학 기회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환승 허브인데 미국 공항을 통한 경유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남미 쪽으로 미국을 통해서 남미 쪽으로 가는 길도 봉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국 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족쇄를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 제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국 금지 조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인 제재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자신들과 금융망이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은행에 대해서 송금, 투자, 예금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상 전 세계 은행에서 송금이나 투자, 예금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유럽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은행들도 위험 회피 차원에서 자동으로 거래를 끊게 됩니다. 만약에 제재 대상 인물이나 기업과 은행이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은행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죠.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봉쇄된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안에서 원화 입출금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해외 송금이나 외환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해외 유학 보낸 자녀의 학비 송금이나 해외 부동산, 주식 투자, 또 외국 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은 모두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은 사실상 전부 동결되고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차단됩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등 글로벌 결제망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 호텔 결제, 온라인 쇼핑조차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제재가 금융권까지 확산되면 단순히 40여 개국 여행 금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돈을 쓰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현대판 사회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공포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5일 포럼 행사에서 바트 마르코이스 전 연방에너지부 수석차관보는 미국 유학 중이며 시민권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석의 친형이죠. 걸핏하면 양키 고음을 외치는 김민웅의 자녀들에 대해서 즉각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이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몰스타는 국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하는 수술적 표적 제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몰스타는 한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좌파들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보낸다는 점이라며 비자 제재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굳이 김민웅의 자녀를 찾아서 제재할 필요도 없이 김민웅만 제재해버리면 가족 전체에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미국은 무기력하지 않다면서 이재명은 자신이 반란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뿌리 뽑겠다면서 1200여 명의 인사들을 뒤쫓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브라질 보우소나루나 트럼프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다르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자 제재와 경제 제재 등이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수단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제재가 시작되면 비자와 경제, 금융 제재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탄 대사는 한국의 대법원장이 압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사건 중 하나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정직하고 청렴한 법원과 판사가 있다면 이는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도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재개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패널로 동석했던 박주현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내리면 가짜 국회가 없어질 수 있고 가짜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소송에 대법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처럼 제재를 해준다면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잘못된 재판을 유도하는 재판관이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제재를 취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탄 대사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제재를 통해 매우 정밀하게 조정된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주요 동맹국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대사는 미국과 미국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옳은 일을 하고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볼스탄 대사는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을 때 이재명은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할 의도로 백악관에 갔던 것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은 예상대로 한국으로 돌아간 뒤 미국에 대한 투자가 IMF와 같은 금융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3,500억 달러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좌파 단체들에게 매년 지원하는 막대한 자금,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장비에 투입되는 자금, 이 부분은 중국 공산당으로 대부분 흘러들어가는 것이라고 탄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보유한 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예비비 등에서만 자금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2,500억 달러는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투자할 돈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탄 대사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산화가 완전히 진행되고 한반도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아래 공산주의 통일을 이루는 날을 기다리지 말라면서 그때가 되면 미국의 안보 태세와 지정학적, 전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미국이 자유세계를 이끌고 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싸움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입국 금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금융제재는 곧 인생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런 제재를 실제로 당하게 된다면 한국 정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초대형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